건축 허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이랑 주택법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축 허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 그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 자, 건물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 건축법이라면은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주택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지는 절차가 바로 건축 허가의 절차고,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가 바로 보시는 거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를 조금 비교를 해보죠.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건축허가는 우리 기본서에는 398페이지 이하에 나올 겁니다. 건축허가는 398페이지. 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 그다음에 요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건물을 쓰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을.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 요거는 우리 페이지 그 책에 540페이지? 540페이지 이하에 보면 나올 겁니다. 540페이지 이하에. 자, 주택법에서 주택이 지어지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는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등록을. 자, 주택법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 2월 달 마지막 강의, 녹화 강의에 보면 등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나서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이제 공사에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할 때 마찬가지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줍니다. 신고를. 그 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건축법의 건축 허가에 가름하는 개념이 사업 계획 승인. 그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를. 자, 책에 잠깐 보면서 한번 보죠. 398페이지. (398페이지) 보시면은 맨 처음에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사전 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요 사가 바로 건축 허가라고 했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결정을 받아보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허가권자니까 허가권자로부터 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 결정의 결과 오케이 거기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결정을 받아보는 거. 이게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전 결정. 그다음에 사전 결정을 받고 나면은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한참 있다가 허가 신청을 하면 안 되니까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 허가권자였죠.
허가권자가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건축 허가권자.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허가권자가 변경이 되고 시나 군에서는 허가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하죠. 다만 이러한 건물을 시나 군에서 지을 때는 여기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래서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공부를 했었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나 군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는데 다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국장, 도지사. 국장이나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하는 사람이지 허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쪽에 399페이지 허가 보시면은 뭐 허가권자 원칙에 399페이지 가로 2번에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예외해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층수가 21층 이상 내지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은 사전 승인이라는 게 나온다. 사전 승인. 요거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래서 시나 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자, 사전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요거 1번에 해당의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겁니다. 박스 안에 400페이지 3번 사전 승인의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5가지 시설.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하고 나서 회식하러 간다고 했죠. 회식하러? 일반 음식점에. 그 다음에 회식하고 나서 2차는 나이트클럽, 위락시설에 갔다가 오버한 사람들은 집에 못 가니까 숙박시설, 모텔에서 재우고 나머지 말짱한 사람들은 자기 집 공동주택에 갑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런 것들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 여기서는 규모가 없죠. 규모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 사전 승인 세 가지 사전 승인의 대상 세 가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허가권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은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나오죠. 거기 체계도에도 허가받고 나서 착공 신고는 얼마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건축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 필수적 취소 사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필수적 취소, 필요적 취소.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요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박스 위에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괄호 안에 보시면은 공장은 3년 안에. 그다음에 2번에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착공에 들어가려면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상실하고 나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가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착공 기간 안에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그 밑에 6번에 보시면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가 나오죠. 요거는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매도 청구 이런 것도 됐고, 그다음에 허가 거부 402페이지 7번에 허가 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 체계도에 한번 보시면은 건축 허가는 398페이지 이하에 나오는데 사전 결정은 허가받고 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가 이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결정을 받아보는 겁니다.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얼마 안에?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사전 결정을 어떻게 하던가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시키죠. 실효.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착공을 하는데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은 2년. 근데 공장은 3년 안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그 체계도에 보시면은 2년 돼 있고 가로 안에 보시면은 신고 대상은 1년 돼 있죠. 자, 원칙 건물 지을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합니다. 1년 안에. 근데 허가 대상 건축물을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신고 대상 건축물은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요거 신고가 실효됩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은 1년.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승인을 받죠. 사용 승인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를 한다.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 이렇게. 이게 건축법의 절차입니다. 뭐 그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뭐 이런 것들은 2년 이내 기간 동안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데 요거는 뭐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그래서 사용 승인 보시면은 그 뒤에 점점점 돼 있고 임시 사용 승인 돼 있고 그 밑에 2년. 근데 가로 안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요게 건축 허가. 그다음에 나머지 뭐 필요한 내용들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해보죠. 요 정도만. 그래서 허가. 뭐 건축법에서는 요 허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허가권자. 그다음에 여기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는다는 거.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 건축법에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택법. 이거는 뭐 동영상으로만 해놨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자,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주택법에서는 자 여기 건축 허가에 가름하는 게 바로 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물 다 짓고 나면 사용 승인 받고 건물을 쓰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렇게 비교. 허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 사용 승인 대신에 사용 검사.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이런 것들 뭐 많이 바꿔내. 요거는 바꿔냅니다. 요거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자, 그 다음에 등록인데 요거는 책을 한번 보죠. 540페이지 이하에 나올 겁니다. 540페이지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은 그것도 좀 앞에 있을 겁니다. 등록은 그래서 등록은 524페이지에 나오죠. 524페이지. 등록에 관해서는 페이지 524페이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게 뭐 54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540페이지 이하에. 자, 등록은 그 밑에 숫자가 체계도에 숫자에 보시면은 21만 돼 있죠. 21만. 그래서 보면 525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요 등록의 요건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그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근데 그 밑에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죠. 이렇게. 근데 조합이나 고용자 5번, 6번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6번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고용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이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등록의 기준은 나오는데 등록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법인이랑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이랑 개인으로. 등록사업자는 크게 법인이랑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런 것들. 이게 등록의 요건입니다. 등록의 요건. 그래서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단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근데 아까 위에 52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 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등록의 요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 허가에 가름하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래서 그 제목 옆에 체계도에 사업계획 승인 옆에 보시면은 점점 돼 있고 31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 요거 이제 540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에서 나오는 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인데 원칙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옆에 30, 31만이란 말이 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거는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요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이 다세대 주택이 25세대입니다. 25세대. 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러면 25개의 다세대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받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니겠죠.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아닐 때는 건물에 관한 일반법인 허가로 가는 겁니다. 허가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바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의 대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그래서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요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의 대상이. 그래서 요 540페이지 쪽에 가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먼저 나오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수업할 때 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540페이지에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데 다음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단독주택은 원칙 30호, 공동주택은 원칙 30세대,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아까 위에 1만 제곱미터 이상, 그게 30, 31만입니다. 30, 31만. 그래서 대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은 30, 31만, 30, 31만, 30, 31만 이렇게. 근데 단독주택 그 이제 체계도에 보면은 30대 있고 가로 안에 50대 있는데. 원칙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조성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50호, 50세대부터. 요거는 바꿔 말하면은 49개까지는 허가받고 빨리빨리 지으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잘 안 지으니까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짓기를 원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들은 49개까지는 허가받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1번 요 단독주택에 54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540페이지. 단독주택은 원칙 30호인데 박스 안에 540페이지 박스 안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해서 기획.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하다 건설하는 단독주택. 제가 이걸 단독주택 단지라고 했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인데 요거를 원칙대로는 딱딱 분할해서 측량하고 분할해가지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를 할 텐데 이걸 개별 필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 단지가 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쭉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하는 거죠. 요거는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짓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단독주택에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옥은 49개까지는 건축 허가받고 짓고 그 다음에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은 30세대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을 할 수 있고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 증축할 때 세대수를 증가할 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자,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라고 해서 기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기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종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룸형은 아니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만 49개까지는 사업계획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는 거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제가 요거 동영상에서 예를 들을 때 말씀드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짓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래서 원룸의 주택은 1인 가구를 위해서 짓는 거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즉 신축 빌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신축 빌라를 사가지고 갔다가는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짓는 사업 주체들이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짓게 합니다. 허가받고 세부적인 내용들 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는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셀프 방식만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일 때 이럴 때만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달동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빨리빨리 하라는 겁니다. 49개까지는 허가받고 그냥 짓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빨리빨리 짓고 치라는 겁니다. 달동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체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옆에 나오는 30, 31만 근데 가로 안에 50, 50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을. 그래서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이 50호 공동주택은 50세대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 30, 31만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밑에는 아까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미리 국장에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등록의 요건.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뒤에 체계도에 보시면은 5년이라고 돼 있죠. 5년. 자, 사업 계획 승인 받고 나서는 원칙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에서는 2년 안에 착공을 하라고 했죠. 원칙은 2년 안에. 근데 공장은 3년 안에. 이 기간은 아까 1년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적으로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요게 자, 책에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544페이지)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이라는 게 나오죠. 사업계획 10번에
540페이지 544페이지 10번에 보시면은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자,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업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1 또는 동그라미 2의 기획에 따른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허가에서도 원칙은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원칙은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얼마 안에 착공을 해야 되냐는 건데 1번 박스 안에 1번 544페이지 10번의 박스 일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분할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보시면은 기획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최초의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자, 요거 한번 보죠. 내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서 이 주택 단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허가 대상이라면은 허가 받고 나서 원칙은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원칙은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장을. 자, 근데 우리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공구라는 게 나왔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내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안에 보니까 분할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109, 209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공구라는 거는 착공 신고 요거 착공 신고나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거지 사업 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 계획 승인의 내용 안에 보니까 이 공사의 내용이 분할하는 내용으로 분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한 거죠.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역시 똑같이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죠. 2공구, 3공구 이런 것들은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그래서 원칙은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안에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이런 것들 자 보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동그라미 1번에 544페이지 10번의 박스 1번 일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 요거는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2번에 분할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 분할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럴 때는 최초의 공구 1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하는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 2공구, 3공구 이런 것들은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 박스 위에 보시면은 사업 주체의 신청을 그 밑에서 박스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5년의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또는 동그라미 2의 기획이니까 5년짜리들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 요 기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 허가랑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545페이지에 12번이 나옵니다. 12번. 545페이지 12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가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맨 끝에 굵은 글씨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자,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 자, 우리가 여기 허가에서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어떻게 썼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안 했을 때는 2년 안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주택법에서는 무슨 취소든지 주택법에서 나오는 취소들은 주택법에서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된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무슨 막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나오고 나서 주택법 문제인데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오죠.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취소란 말이 나오고 뒤에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앞에 내용 볼 것도 없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여기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주택법이라는 거는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뭐 벽세대 작게 지어도 뭐 100세대, 200세대 많게는 몇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를 이런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버리면은 이해관계인들 뭐 분양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게 되게 많더라는 거죠.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그냥 취소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5년 안에 착공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사유들도 한번 보죠. 1번 12번의 박스 안에 사업 주체가 10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그 10이 옆에 있던 거 방금 본 거 5년 안에 해야 되고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최초의 공구는 5년 안에 최초의 공구 외 공구는 2년 안에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근데 1번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에 니은을 제외한다. 그 니은이 뭐냐면 요거면 되고 최초의 공구 외 공구 자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는 1공구는 5년 안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를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1공구 따로 2공구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하나로 받습니다. 근데 최초의 공구는 5년 안에 착공을 했는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를 착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은 앞에 이것까지 같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를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최초의 공구만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취소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할 수 있다. 2번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아까 여기 허가 취소 사유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거랑 여기 이번에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똑같죠. 3번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허가에서도 착공 신고 기간 안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사유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나 사유는 똑같은데 건축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유는 똑같습니다.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은 보지 않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대상이 일단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이 되는 거는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이 아닌 것들은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서는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원칙 5년 안에 1년 연장하는 거는 똑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데 제가 여기 아까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7일 안에 사용 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 승인을 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공사 완료하고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면은 15일 안에 사용 검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 승인을 내주기 위한 사용 검사를 실시합니다. 7일, 15일. 자, 여기 허가받고 2년,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5년.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신청하면은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주택법에서 사용 검사는 15일 안에. 이거 14일로 엄청 바꾸면 14일 아닙니다. 14일 아니고 15일. 14일로 내면 아주 감쪽 같으니까. 그래서 7일, 15일 하지 마시고 7일 보름. 7일 보름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에 오면 숫자들이 대부분 커지죠. 많이 지으니까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으니까 많이 지으니까 숫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축법에 보던 숫자들보다 좀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였는데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똑같은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임시 사용 승인에 보면은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아직 수업을 안 했습니다. 수업을 안 했는데 제가 주택의 공급되는 절차를 한번 보죠. 566페이지 보시면 566페이지. 자, 주택의 공급인데 요 절차. 주택이 공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건 좀 지우고. 자, 주택법에 목차를 쓸 때 주택법에는 맨 처음에 뭐 용어의 정의. 주택법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의 건설. 건설에 나오는 게 여기 있던 등록.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그 다음에 건설에 나오는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주택을 짓고 나면은 이거 분양을 해야겠죠. 그게 공급입니다. 공급.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금에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이게 이제 주택법 전체의 목차인데 건설에 나오는 부분들이 등록이라든지 주택조합,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 아파트 분양받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 지금은 청약홈에 가가지고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넣어야 되죠. 청약을. 그러한 주택 공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선분양을 합니까? 후분양을 합니까?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선분양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 지어진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고, 후분양은 다 짓고 나서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가서 보고 사는 거죠.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선분양이죠. 우리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택지도 닦아놓기 전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면은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 아파트를 공급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입주를 해보니까 모델하우스랑 완전 딴판이니까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선분양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요 밑에 등록부터 써놓은 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절차인데, 이 단계 중에서 아파트가 언제 공급되냐라는 겁니다. 언제? 자, 첫 번째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세 번째는 착공하고 나서, 네 번째는 공사 완료하고 나서, 다섯 번째는 사용검사 받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분양은 언제 아파트를 공급할까요? 정답은
이게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모르겠네. 대부분이 뭐 틀리셨겠죠?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공급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 정답이 아니라고. 3번 맞추셨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보죠. 공급의 절차를 제가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요때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착공하고 나서 한 10% 20% 공사가 진척됐을 때, 후분양은 한 7, 80%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분양을 하는 게 후분양입니다. 요 이외에 자, 우리 이제 대부분이 선분양을 하니까 선분양이 좋다, 후분양이 좋다, 이거는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분양의 장점이 있고 후분양의 장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면은 건설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편하겠죠. 짓기 전에 분양금, 계약금 같은 거 먼저 다 받아가지고 일반 중도금 받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주택 건설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분양을 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하니까 실제 지어진 아파트랑 모델하우스랑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 근데 후분양의 경우에는 일단 다 짓고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내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랑 실제 아파트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회사들이 주택 건설 자금을 자기들이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위축이 되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선분양, 후분양 각각의 장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뭐가 좋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때 착공을 하고 나서 이때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업 주체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근데 요 거기 체계도에 보시면은 시, 군, 구 승인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복리시설은 신고한다라고 돼 있죠. 복리시설은 신고. 이렇게. 그래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관한 승인을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입주자 모집 공고? 일간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경제지 같은 데 보면 전면 광고로 해가지고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한 면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동 제3차 무슨 레미안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지 면적, 분양 세대, 분양 평형들, 평형마다 몇 세대인지, 그다음에 평형마다 분양가든지, 그다음에 입주자 신청 뭐 자격 같은 것들이 쭉 깨알 같은 글씨로, 그다음에 여기가 뭐 무슨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 지역이다,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다음에 분양 신청 자격 같은 것들, 입주자 뭐 선정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 주체가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받아가지고 일간 신문 같은 데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우리가 받죠. 그리고 나면 뭐 하죠? 내가 이 아파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거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이제 청약을 넣습니다.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시행사랑 계약을 맺고 나면 이때 이제 내가 받는 게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 그 분양가의 한 10% 내지는 20% 정도, 어떤 데 요새는 분양 잘 안 되는 데는 5%만 걸어도 된답니다. 이 분양가, 계약금을. 그래서 5%, 10%, 20% 정도의 분양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내가 이제 받는 게 분양권. 분양권을 받았죠. 분양권을 받고 나면 우리는 선분양이니까 분양권 받고 나서도 2년, 3년 있다가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옆에다 쓰죠. 입주 가능일이 나옵니다. 입주 가능일. 이 입주 가능일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보셨습니까? 신축 아파트. 자, 레미안을 지었죠. 신축 레미안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레미안은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내가 레미안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안의 101동 1301호의 소유자로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으면은 처음에 레미안을 지으면 내 이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이 레미안 지으면 보존 등기는 사업주체 명의로 됩니다. 삼성물산.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이 입주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 명의로 신축 아파트 이전 등기 받아줘. 그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날, 이날을 입주 가능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은 민간 사업주체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민간 사업주체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급의 절차입니다. 공급의 절차. 공급을 할 때는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착공하고 나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고 나서 이 공급을 시작합니다. 공급을 할 때 민간 사업 주체는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일간 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의 내용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 지역이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짓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라고 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지어지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다 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라는 내용 내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실들이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청약을 놓고 당첨을 하는데 이게 주택 공급의 질서인데 사람들이 이 공급 질서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런 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가 안 되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라든지 밖에서 부르는 각종 딱지들 철거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 딱지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주택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거. 자, 청약통장인데 이게 청약만 넣기만 하면은 당첨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물통장이라고 합니다. 물통장. 넣으면 무조건 당첨되는 거. 그 신혼부부라든지 뭐 그 부양 가족 수가 되게 많은 통장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합니다. 그런 처벌하는 절차들이 요 공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공급에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어떤 데다가 지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급에서 배우게 되고 이러한 절차들을 깨트리는 거 이 절차들을 무시해버리고 이 절차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주택법의 공급에 나옵니다. 근데 요 절차가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 이렇게 자 오늘 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암기 사항들을 뭐 거의 다 빼버린 겁니다.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제가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자료 한 장짜리는 보시다시피 이걸 가지고도 4시간 했는데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절차만 보시고도 안쪽에 있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딱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안 떠오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요약서라든지 기본서를 찾아보고 다시 확인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암기사항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대충의 오늘 수업한 것처럼 대충의 사업의 흐름들을 파악하시라고 내드린 겁니다. 이걸 뭐 딸딸 외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딸딸 외우는 건 아니고 이걸 보시면서 아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대충의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이런 것들의 목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 정도지 이걸 뭐 굳이 뭐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비슷한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4시간 동안 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안 보시면은 저는 정말 섭섭합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음 주에 실강을 할 텐데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요거 물어보죠. 다음 주에 이거 언제 선분양할 때 언제 착공하는지 언제 공급하는지 이런 것들 다음 주 예상 문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보고 오늘 봤던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 아까 수용할 때 사업 인정 고시가 되는 시점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거 아까 주택법에서는 요 착공 앞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대 이때 나머지는 실시 앞에 있는 실시계획의 고시나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체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흘러간다라는 걸 파악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면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실시 앞에 있는 거 실시 계획이 고시되거나 사업 시행 계획이 고시됐을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라는 거 이렇게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모든 법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에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개인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실 테고 이렇게 수업을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실 테고 하실 텐데 다른 학원들은 그냥 뭐 대책 없이 다 휴강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4시간 정도 특강을 마련을 했으니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원장님 이하 학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3, 4월 강의는 길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 역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몸 관리만 잘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오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실제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